안녕하십니까. 채널 박종진. 부동산 클래스. 발음 잘해야 됩니다. 부동산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은요, 잠깐 저희 소개 좀 하고. 네, 소개할까요? 네. 저는 친절한 아나운서 윤하나고요. 네, 저는 까칠한 서태양 대표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바로 다시 뜨는 분당 아파트입니다. 분당. 분당. 네, 요즘 다시 또 뜨고 있대요. 경기도 원래 분당. 뜨지 않았나요? 분당은 그래서 그러니까 떴다가 졌다가 다시 뜬다 이런 뜻인가요? 서울이 너무 오르니까. 분당까지 뜬다. 서울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분당이 도리어 다시 뜨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분당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아니에요. 오래됐죠. 오래됐죠. 일기 신도시 때 오래됐죠.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한 그게 다- 30년 됐어 내 기억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년 전셋값이 가까이 됐죠. 네. 25년은 됐어 내가 볼 때. 20년 확실히 넘었어요. 네, 25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해. 전 잘 모르겠어요. 내 친구들이 나이가 어려서. 대학교 다닐 때 일로 이사를 갔거든. 그러니까 딱 개선이 나오죠. 갑자기 선배의 나이도 지금. 네. 대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네. 거의 30년 됐어요. 27, 8년.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강남에 있다가 다 갔거든요. 네. 압구정 뭐 거기 뭐 압구정 반포 현대 살던 아파트, 사람들. 반포 네. 압구정 살던 반포 사람들. 출신. 네. 다 갔는데 네. 후회 많이 하죠. 많이 했죠. 왜냐면 반포 같은 경우도 주공 아파트에서 버틴 사람들은 지금 반포에 아리팍에 입성을 했죠. 그렇죠. 아, 예, 어마어마하죠. 네, 맞아요. 예, 분당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못 들어와요. 그래도 서울에. 분당은 낫지. 일산으로 가면은 더 올라오게. 네. 아니 근데 거의 어찌됐건 은평 뉴타운 비슷해. 일산도 참 답이 안 나올 거야 아마 거기 가신 분들은. 아니에요. 이제 파주 운전 그죠? 거기 GTX 근데 또 들어가면 살기는 좋아요. 네, 그거 좀 공기 뭐- 좋고. 그게 그럼 서울역은 지하철이 6개 뭐 공항철도 KT까지 있는데, 맞아요. 그 뭐 강남역은 사실 지하철 없는 역도 많은데 그게 비싼데 네. 꼭 지하철하고 또 저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주목할 만한 건 사실 분당이 갑자기 다시 그것도 아파트 전세값이 오를 이유는 특별히 네. 없어 보이는데 네. 무슨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없던 게 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막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 10억을 찍고 그 이상 찍고 막 그 주변들도 막 10억, 15억, 7억 막 이래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던 거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매물 잠기면서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있고 분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어간에 신축 아파트들도 인근에 조금씩 소규모로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 중심으로 어찌됐건 좀 평수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전세가 가격이 올라가더라. 올라갔다. 올라갔다. 네, 실거래 신고가 됐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이거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실거래 신고된 거 보니까요. 네. 139제곱미터가 1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설해마을에 살고 말도 안 있던 돼, 집보다 비싸. 비싸. 139면은 몇 평이에요? 40평 정도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대충 그거 우리가 어무슨 동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요 어디냐면 정자도? 판교 푸르지오. 판교 아, 프로죠. 판교잖아. 또 그 분당하고 앞에- 조금 달라요. 아니 그거 갖고 오세요. 그쪽 멀리 두고 혼자만 살아보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백현동 같은 경우도 백구가 네. 여기 11억 판교예요, 백현은. 네 여기도 했고 판교 푸르지오 여기도 됐고 판교 프루지오도 판교예요. 뭐 분당 얘기했잖아요. 분당하고 판교는 조금 더 다릅니다, 느낌이. 네네네. 예, 그래서 이 분당으로 예, 가보실게요. 분당으로 가요, 분당으로. 깨끗하게. 분당으로 가보시면 예전에 아. 지어놓은 거 예전에 지금 5, 60평대가? 때 예. 그게 이제 10억 원을 웃돌고 있다. 분당 아이파크 12억 위브더 제니스 11억 로얄 팰리스 10억 5천 더 그 전에는 뭐 스타벅스 10억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10억 안. 네 그죠? 밑에 10억 밑이었다가 네. 밑에였다가 지금은 로얄 팰리스. 그 여기 뭐 시그마도 있고 뭐 더 비싼 아파트도 있는데 저기 그 분당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 유명한 게 좀 있잖아요, 거기. 네네네 굉장히 그게 분당 아이파크인가요? 모르겠네. 예, 저도 굉장히 높은 나 분당에 사촌 언니가 별로 사는 분당은 그렇게 워낙 관심이 없어가지고 못 정자동에 오래된 봤는데. 아파트래. 네. 맞아, 정자동 그쪽에 그 주상복합 높은 거 막 지나다 보면 멋있는 거 많이 있던데. 네네 예예예.
아. 여기 전셋값이 오르니까 기존에 분당에 있었던 세입자들이 이제 용인이나 광주로 빠지는 현상이. 이게 지금 전세값이에요? 전셋값이에요. 전셋값이요. 매매값이 아니라. 아, 되게 느낌 안 오시나 난 보다. 지금까지 매매값으로 봤네. 전세라니까요. 그 전셋값으로 설해마을에 집을 하나 살 수 있어.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이러면. 전셋값으로 설해마을에는 집 하나 살 수 있어. 아니 용산집 사겠다 이거. 야. 아니 이거 주상복합이에요. 그것도 아파트 단지형 아파트도 아니고. 주상복합. 주상복합이 10억이 나 지금 넘는다니까. 어떻게 착각했네요. 네. 난 매매가인 줄 알고 매매가는 좀 이해가 간다 이 분당이면 이랬는데 네. 전세값? 전세값이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뭔가 아니야 이거 자료 잘못 갖고 온 것 같아. 아니 실거래가라니까요 이게. 예. 아니 근데 전세가. 진짜 말이 되냐? 야 그럴 수밖에 로얄 없는 게 팰리스 스타파크. 전세가 없어 전세가. 아니 근데 전세가 요즘에 전세가. 그 가짜 매불이라 그러나요? 네, 그거 이렇게 국가에서 올리면은 500만 원씩. 네. 원래 그 벌금 내린다 그러고 이제 규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매물 찾으려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매물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나도 이제 들어가서 가끔 보는데 뭐 포털도 있고 네. 있고 그러는데 뭐 땡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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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이. 네. 야 진짜 이제 이러면 힘들어.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네. 매물값도 올라갈까요? 매물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왜냐면 일단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니까. 아 그럼 점점 이제 분당에서 살기도 힘들어지겠네요. 내가 나중에 점점 여러 내려가야 가지 돼. 자료에 방금 대한 전까지 깜빡 좀 이렇게 느낌이 아니 뭐 아니, 이런 거 깜짝 갖고 뭐 놀랐네, 10억 이거. 갖고 이 정도는 하겠지. 난 그 매매 가격 봤거든. 전세값이 전세값이요. 전세값 봤더니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가는 사람들이나 들어가더라 많이. 그래서 여기서 전세 구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경기도 광주라든지 그렇게 빠지더라. 전세 이 정도면은 제가 알기로 뭐 용산이라든가 네. 또 여기 그 서초 네. 그죠? 이런 데도 얼마든지 많은데 네. 굳이 그래도 분당이 아무리 가깝다 그래도요. 그래도 꽤 이렇게 차로 가면은 그렇죠. 가야 돼요. 한 어, 15분, 출퇴근 시간대도 20분간 막힐 때도 고속버스, 고속도로 달려야 돼요. 한 15분, 네, 20분. 네. 그러면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현재 분당에 있는 사람들. 네. 당연히 지켜야겠죠. 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지금 상황 자체가 화폐 가치의 하락이 불보듯 뻔하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불보듯 뻔해요. 또 화폐 가치 하락이. 지금 정부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잖아요. 돈을 푸는데 정해져 있는 실물 자산이 있으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죠. 실물 자산의 가치가. 그러면 이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건 진짜 리얼머니. 리얼머니라고 하면 부동산과 주식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무슨 주식 그 공모가 뭐 하는데 네. 카카오. 뭐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뭐 또 BTS 관련주 뭐 그래서 네, 네, 네. 빅히트 나온다고. 거기 빅히트. 보니까 막 몇십백 50조 이상. 와, 막 거기 돈이 몰리는 거 보고 확실히 돈이 누군가 갖고 있어요. 그죠? 있어요. 누군가 다 갖고 있어. 우리는 안 갖고 있는데 우리 말고 한 다리 건너서는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 돈을.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찌됐건 그게 이제 대출을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됐건 자산을 유동화하고 빚을 내서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보력이 떨어지는 5060, 그러니까 56남들이 가장 두려운 시대예요. 네. 왜냐면 집 하나 팔아가지고 뭐 편의점이나 치킨집 하나 하면서 집을 좀 줄여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선택지가 많이 없어졌죠. 아 5060은 딱 선배. 여기는 그래도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3040으로 들어옵니다. 3040. 여기는 우리 갖고 계시잖아요. 3040을 너무 금방 서울에. 하루도 아니고 막 반나절에 보낸 것 같아서 3040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 아파트 전세값 15억 돌파, 물론 이게 이제 새 아파트 얘기기도 하지만 새 아파트 아닌 오래된 아파트도 10억을 넘은 근데 거예요. 이거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전세가 실거래 요새 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이거 거죠. 기자가 썼으니까 나도 기자 출신이지만 진짜 이건 좀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말이가 네. 되나? 예. 아니야. 네. 야 이거 미치겠다. 한국감정원 기준에서 보면 서울보다 더 비싼데 이게. 아니죠. 서울은 더 올랐죠. 아니야. 나도 우리 집 보고 있어. 참. 이번에 뭐 물론 조금 더 이제 그런 선배 얘기긴 집이랑 하지만 인천 서구? 우리 집만 안 올라. 인천서. 서울에서 몇 개 찍어가지고 야. 거기만 안 오르나 보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 집들은 안 오는데 남의 집들은 참 잘 올라가요. 주식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은 안 안 오르잖아요. 아니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도요. 그 좀 큰 거 245제곱미터긴 하지만 사실 크니까 잘 안 오를 것 같잖아요. 네. 최근에 65억 신고했어요.
뭐 매매가? 예. 그러니까 65. 15개월 만에 13억이 뛴 거예요. 나는 이거 빨리 팔겠다. 65억이면 이걸로 사탕 사 먹지 평생 죽을 때. 재건축을 뭐하러 해? 기다리겠죠. 이걸 아니, 왜 버텨야죠. 집에다 버텨야죠. 집에다 왜 갖고 있어? 버텨야죠. 버텨야죠. 아 몰라. 나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줄 여태까지 알았는데 버텼는데. 나는 이거 빨리 팔아서 쌀도 아니, 사놓고 라면도 사놓고. 나 같은 버티겠어. 시간이 지나면 없어서 문제지. 쌀도 라면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 편에서 짚어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분당까지 이렇게 이제 그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거기 일기 신도시인 분당조차도 이렇게 전셋값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서울 땅값은 더 뛸 거다. 뭐 뛴다고 얘기하면은 잡아간다고. 압구정 저 줘보세요. 아닌가? 내가 얼마 전에 본 게 20매덕짜리였는데 무슨 65억이야. 이게 말이 돼? 신고가가 나온 거예요. 신고가. 15개월 1년 만에 13억이 급등했어. 네, 이유가 네. 뭐야 이건? 뭐 매물이 아무래도 적으니까겠죠. 1년 3개월 전에 52억 쳤던 게 이번에 이 65억에 신고를 한 거예요. 누가? 네. 야, 야, 부럽다. 참 부럽긴 뭐 이거 잘못됐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은 지금 현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제가 현 이거- 정부가 아이, 또 가격을 자꾸 올렸어. 정부 비판하지 마시고. 비판이 아니라 어찌 됐든 이게 부동산 정책을 뭐 여러 번 했잖아. 1차, 2차, 3차 이게 다 실패하고 오히려 더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작을 지금 문제인데. 역행하는 정책을 계속 썼다는 얘기인데 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기자 출신으로서 비판해야죠. 언론인 비판을 해야죠. 출신으로서. 근데 잘못된 거야. 정책을 뭔가 잘못했. 근데 제가 이거를 잘못했어. 역사적으로 보니까 네.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거야. 이게. 1970년대 아주 네. 인기 경제학 스타였던 밀턴에 따르면 그 진보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정말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를 수밖에 없더라. 왜? 왜? 그들이 이제 복지 정책부터 시작해서 돈을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화폐를 많이 찍어내게 되고 화폐를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것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야, 강태양 논리적이네. 서태양. 서태양 논리적이야. 근데 희한하게 네.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네. 왜 우리 건 안 왜 오르냐고? 우리 건 안 오른 거야? 이렇게 잘못 쓴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 다 야 오르고 어떻게 다 1년에 오르는데. 13억이냐? 네네네. 이거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이렇게 뼈 때리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는 좋다. 그러니까 밀턴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정부보다는 좋다. 낫다. 낫다. 그러니까 시장을 중시된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의 참여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거죠. 좋은 거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렇죠. 많아질수록 결론적으로는 산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존 밀턴? 1970년도에 너무나 유명한 공부했어요. 우리 일찍 와가지고 밀턴 프리드먼, 오늘. 밀턴 프리드만. 예, 노벨 경제학상,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에요. 이거 외워야 되겠네. 예, 가장 외워야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 예. 낫다. 예. 낫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정부가 참여를 하는 순간 시장이 쉽게 얘기하면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금 더- 현재 네. 지금 그렇잖아요. 분당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전세 가격이 15 말이 되는 거야? 압구정 1년 만에 어차피 1년이 이 정부 지금 맞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말하고 해. 네. 이거 맞잖아 이것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억지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물론 억지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시각에서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겠지만 예. 그냥 1 더하기 1은 2처럼 그 이제 진보 정권이 사실은 이게 어떤 복지를 펼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있는 부분들을 크게 이제 텍스를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근데 어찌됐건 둘 다 돈이 없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네. 국민의 이제 재산이 정부로 트랜스퍼 되는. 옛날에 프랑스 같은 경우가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1차 세계대전 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네. 밥 먹으러 들어갈 때 그거랑 화폐 가치랑 밥 먹고 나올 때 화폐 가치가 달라서. 다르다. 예. 그러니까 분당은 앞으로 계속 전문가로서 오른다고 보는 거야? 아니면?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다. 예, 이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어찌됐건 이렇게 복지 정책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오를 수밖에 없어? 지금의 논리가 그래요. 그럼 그런 논리면 동탄도 오르고 뭐 전국이 다 올라야지. 저 다음부터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그래요? 다음 편에 우리 얘기할 다음 거예요. 편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뭐 서울은 좀 올라기는 올랐지. 서울은 올랐죠. 서울은 인천 그 정도가 서구는? 아니죠. 인천 서구는 안 인천은 올랐어. 좀 기다리세요.
나 미치겠어. 자, 그래서 분당에 계신 분들요, 네. 네, 지키고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나 진짜 속상하네. 네. 야, 자, 오늘 판교도 분당하고 이거 말이 선배님 돼? 끊으셔야 돼, 끊으셔야 돼요. 전셋값이 이런 게 말이 돼? 아, 네. 오늘 네. 이게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